채널A 기자가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의 이름을 앞세워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MBC가 처음 보도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그 사이 이동재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정황도 일부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갈등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 검언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본질을 처음부터 다시 언급하려 합니다. 먼저 MBC 보도 이전인 지난 2월과 3월 의혹의 당사자들과 주변 인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수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여권 유력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철 씨와 금융 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들이 다시 꼬리를 물었습니다. 보수 유튜브 또는 극우 유튜브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신라젠과 관련해서 제가 감옥 갈 거라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 시점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이철 씨가 대표로 있던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합니다. 이튿날 후배 기자와 이철 씨의 주소지를 다녀온 이정 기자가 법조팀 단체 대화방에 남긴 글,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일주일 뒤인 2월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역 방문의 첫 일정으로 부산 고검을 찾습니다. 이곳 차장검사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무실에서 이동재 전 기자를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내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실제로 이정 기자는 다음 날부터 약 한 달간 이철 씨에게 편지 5통을 잇따라 보냅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얼마나 건넸냐는 물음으로 시작해 검찰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 거라며 여권 인사 관련 제보를 안 하면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거라고 압박합니다. 이철 씨 측 대리인과 3차례 만나기도 했습니다.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가족이 나중에 체포되고 가족이 일으키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천만 낫고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모 검사장의 목소리라며 녹음 파일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헌배를 타는 건데. 이동재 전 기자는 협박성 취재를 중단하기 전 4나흘간 한동훈 검사장과 집중적으로 통화했습니다. 채널A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통화 발신 기록만 4번, 특히 한 검사장과의 통화를 전후로 이정 기자는 이철 씨 대리인과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이철 씨 측이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정 기자는 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마친 뒤엔 3분 만에 이철 씨 측에 설득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정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라며 후배 기자에게 2차례 알려줬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했다. 또 나보다는 범정이 낫겠다. 내가 연결시켜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MBC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자 채널A는 이전 기자의 취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전 기자는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겐 물론 채널A의 진상조사에서도 녹음 파일의 주인공을 한동훈 검사장이라 시인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혀 다른 사람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또 MBC의 3월 31일 첫 보도 직후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모두 초기화한 뒤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계정까지 삭제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 나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모든 건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